자, 손을 뗐는데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실내를 완전 잃었어요. 자, 외관 사진도 찍고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좀 저물어 가네요. 자, 지금부터는 주행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30 주행 모드는 크게 세 가지,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G70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사양의 차들은 스포츠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그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쪽에서 뭐 차와 연동이 돼서 그래픽이 나타나는데, i30N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드를 바꿔주면 여기 앞에 계기판 가운데 있는 세로형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자, 에코 모드로 바꾸면 에코라는 글씨가, 초록색 글씨가 뜨고요.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빨간색 스포츠 모드, 스포츠라는 글씨가 쓰여지면서 빨간색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다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자, 그 정도일 뿐이지 엄청난 고성능 차량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변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변속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에코 모드의 경우는 풀악셀이 아니고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가속을 했을 경우에 2000rpm 아래에서 변속 타이밍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변속을 하면서 연비가 가장 좋은 구간의 RPM, 엔진 회전수를 이용을 하면서 빠르게 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노멀 주행 모드로 놓고 변속을 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좀 더 늦게 2000rpm 조금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변속을 해주는, 그래서 좀 더 고출력을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차이가 난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변속 타임을 조금 늦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다른 두 모드랑 크게 차이가 났죠. 두 모두 다 2000rpm 전후였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3000rpm까지 올라가서 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악셀을 그렇게 세게 밟지 않았을 때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가속을 했을 경우고, 어느 정도 좀 세게 풀악셀 가까운 느낌으로 악셀을 밟아줬을 때는 달랐습니다. 세 모드 모두 어느 정도 높은 RPM까지 이용하고 바뀌는 거였죠. 자, 지금 잠깐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멀로 되어 있는데요. 자, 2단에서 출발합니다. 자, 노멀인데도 불구하고 악셀을 세게 밟았더니 3000rpm 4000rpm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변속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스로틀이 어느 정도 열렸느냐에 따라서 이 ECU에서 알아서 좀 컨트롤 하는 것 같죠. 스로틀을 살짝 열어줬을 경우에는 전부 한 2000에서 3000rpm 사이에서 변속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지 않고 악셀을 완전 거의 풀악셀 가까이 밟았을 경우에는 에코하고 노멀은 한 4000rpm 정도에서, 이렇게 풀악셀 밟았을 때 4000rpm 정도에서 변속이 됐는데, 스포츠 모드는 이게 5000까지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스포츠 모드와 노멀 모드의 차이점, 지금 아이들링 상태인데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엔진 회전수가 올라갑니다. 자, 아이들링 상태에서 노멀과 에코는 대략적으로 한 750rpm 정도 엔진 회전수를 가져가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한 90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RPM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도 ECU에서 컨트롤을 해서 엔진 실린더 내부의
뿜어주는 연료의 양 자체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팅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속 구간에서의 힘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이 도심에서 앞 차량이 좀 답답한 속도를 보이고 있을 때 추월할 때 참 시원시원하게 밟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파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 7단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이서트 N9은 6단 수동 변속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6단 수동 변속과 DCT 7단의 가격 차이가 한 200만원 정도가 나고요. 그리고 DCT 7단을 선택한 경우에 공차 중량이 40kg 정도가 무겁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연비는 자동차의 무게에 반비례하죠. 무게가 크면 클수록 연비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요즘 ECU가 워낙에 컨트롤을 잘하기 때문에 수동 6단보다 무게는 더 무거울지라도 연비는 좀 더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변속을 해도 지금 요즘 시대에는 기계의 그런 자동으로 선정된 기계의 그런 것들을 따라오긴 힘들죠. 1.6L 가솔린 터보 차량인데 연비는 공식적으로 밝힌 게 11.4km에서 11.8km 사이라고 밝혔죠. 자, 근데 이 11.4km에서 11.8km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힘을 내면서 이 정도 연비를 가져간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 같은 엔진의 차량들이 연비가 더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소울 부스터가 출시가 됐는데 똑같은 엔진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12km 이상의 연비를 냅니다. 공식적으로는 12.2km에서 12.4km, 그것도 타이어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가 생긴다고 기아자동차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1km 이내의 차이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보긴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1.4km에서 11.8km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까 뻥연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강남역에서부터 경기도 광주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도심의 그 정체 구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도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한 11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주행 리뷰를 찍다 보니까 좀 많이 밟았는데요. 밟아서 성적이 좀 안 좋은데 그렇지 않고 누적 정보는 한 10.5km 정도예요. 자, 이 차가 시승차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자, 시승차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밟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시승차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 10.5km라는 누적 연비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최소한 한 10% 이상은 여기서 올려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차의 오너고 오너로서 이용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3km 평균 누적으로 13km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쁜 연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힘을 내면서 이렇게 연비가 나온다는 것은 펀카로서 드라이빙도 즐길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연비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아이서트 N9이 굉장히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또 하나 그런 감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게 배기음입니다. 배기음은 살짝 튜닝을 했어요. 제가 딱 봤을 때 G70나 이런 다른 고성능 차량에는 그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있어서 배기음을 만들어서 내는 거였죠. 근데 이 아이서트 N9은 머플러 소음기에 소음을 댄 것 같아요. 억지로 만들어낸 배기음이 아니고 실제 차에서 머플러에서 나는 배기음 소리가 기본 아이서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배기음을 좀 키우긴 했는데 일단은 배기량도 좀 낮고 사기통에 조금 좀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적응되고, 사람이라는 게 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튜닝을 한 게 하지 않은 기본형보다는 좀 낫지 않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런 스포츠 감성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스펜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i30N9 제가 처음 딱 탔을 때 느낌이 너무 딱딱하다. 서스펜션 세팅이 이건 너무 딱딱하게 돼 있다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이 정도면 이거 타고 뭐 어디 장거리 좀 뛰고 오면 한 2-3시간만 운전해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했었는데, 자, 이 부분도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딱딱한 감성이 이젠 적응이 돼서 전 좋아요. 특히 미쉐린 PS4 타이어와 함께 이런 서스펜션 세팅이 적절히 좀 어우러져서 굉장히 지면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잘 읽어주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차를 시승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타면 탈수록 사실 굉장히 피곤할 줄 알았거든요. 피곤하고 타면 탈수록 서스펜션 더 싫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타면 탈수록 지금 이런 세팅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런 거 타고 한번 서킷 한번 가보고 싶다, 코너링이 어떤지 다른 차랑 한번 비교 좀 해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특히 미쉐린 PS4 타이어가 바닥을 아주 그냥 쫀득쫀득하게 바닥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이동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굉장히 그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쉐린 PS4 타이어와 이 i30N9의 서스펜션 간의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이 i30N9을 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고성능 부분을 맡고 있는 알버트 비어만 형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겠죠? i30N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 i30N9도 N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세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남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동시에 이용을 해서 레벨 2 자율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차로 이탈 방지는 제가 웬만하면 평소에도 좀 켜놓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켜져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버튼 누르고 지금 세트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근데 이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은 또 됐죠? 자, 지금 40k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속도 제한이 60km로 세팅을 해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을 뗀 상태고요. 자,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에서 전부 발을 뗐고, 앞차가 멈추니까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결국 정지까지 했죠. 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사람이 조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정지를 했고요. 대신 3초 이상 정자 상태가 이어지면 다시 이걸 눌러줘야 돼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페달을 밟아서 다시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스타트 스탑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건데, 자, 지금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발 떼고 있습니다.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 모두에서 발을 떼고 있고요. 지금 알아서, 자, 시속 60km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달리는 건 34km죠. 그 이유는 앞차가 안 가기 때문에 앞차에 맞춰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를 좀 돌아서 앞차가 옆으로 가더라도 계속 인식을 해주죠. 이게 앞차라는 걸. 자, 앞차가 지금 옆 차선으로 빠졌습니다. 자, 빠졌더니 속도를 내면서 자, 시속 60km까지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50km 넘었고요. 이제 60km까지 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편하죠. 지금도 발 안 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약간의 코너가 있는데요. 자,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약간 컨트롤이 좀 불행하네요. 지금 이탈 방지를 켜놓은 상태에서 손을 뗐는데
자, 지금 현재 손을 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불안해서 넘어서네요. 약간 좀 못 잡아주네요.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 G90 같은 경우 오면 충분히 잡아줬을 텐데 아쉽고요. 지금 앞차가 지금 오호. 자, 지금 제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가 분명히 스마트 크루즈 키는 계속 켜놓은 상태였는데 앞차를 지금 인식을 못하고 10m 이내까지 와서도 인식을 못해서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현대차를 이용을 하면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신뢰가 갔었거든요. 이번에는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네요. 자, 다시 한번 또 주행을 하면서 계속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로 이탈 방지 기능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죠. 자, 손도 뗐습니다. 발도 뗐고요. 자, 손을 뗐는데 지금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알기로는 이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차선이 일단 잘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잘 그려져 있는 구간에서, 더군다나 이 차선을 그리는 페인트에 제가 듣기로는 유리 성분을 조금 섞는다고 합니다. 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어떤 곳은 유리 성분을 많이 섞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직 용인시인데 용인시 돈이 좀 없나요? 자, 지금 차량들이 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80 정도로 올려봤습니다. 자, 일단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제가 믿음이 안 가서 손을 한번 좀 계속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 신뢰를 완전 잃었어요. 지금 완전 못 잡죠? 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자, 약간 지금 코너가 있습니다. 약간 각이 있는 코너링인데, 자, 지금 손을 안 댔는데 알아서 지금 틀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차가 있으니까 일단 불안하고요. 다시 잡았고요. 자, 그리고 좀 속도를 좀 줄일 수 있게 오른쪽 차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속 70km에 맞췄고요. 자, 한번 손도 한번 다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구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도 완전히 뗀 상태고요. 발도 뗐습니다. 자, 손 뗀 지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핸들 잡으라고 지금 경고음이 떴네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자, 기능이 별로 안 좋다, 나를 믿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또 떴죠. 손 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G90 같은 경우는 제가 G80도 이용해보고 G90도 이용해보고 다 해봤는데, G90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떼도 이런 경고음이 뜨질 않습니다. G90는 가장 최신의 현대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됐죠. 물론 약간 다른 게 차이점이 뭐냐면, 자, 지금 이 차에 적용된 건 차로 이탈 방지고요. G90에 적용된 것은 차로 유지입니다. 차로 유지.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차선을 인식을 해서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경우에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반면 G90는 이 차선을 인식을 해서 이 차로 한가운데에 가상의 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서 주행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실제로 이용을 다 해봤는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G80은 차로 이탈 방지 기능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나름 지금 i30보다 더 인식을 잘합니다. 자, 그런데 한쪽으로 좀 치우쳐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얘가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만 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G90에 있는 차로 유지 장치는 가운데로 안정감 있게 가는,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기에 훨씬 안정감이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면 아무래도 이거 이러다 금방 벗어나는 거 아닌가, 계속 불안한 감을 느끼면서 이용을 했는데, 반면에 G90는 이용하면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운전자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자율주행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근데 이 i30 N9은 G80보다도 그러니까 G80보다도 좀 못하네요. 많이 못하네요. 제가 팰리세이드도 타봤는데 팰리세이드보다도 좀 많이 못하고요. 작년 10월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텐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i30 N9 첫 번째 시승 차량으로 선택해 봤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가성비 갑이다. 가성비 갑스. 자, 이 정도 가격으로 이렇게 스포츠 쿠페 감성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i30 N9 전용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스포츠 스티어링 휠, 그리고 기어 노브, 스포츠 버킷 시트, 그리고 알루미늄 페달까지. 자동차 외관으로 넘어가면 알로이 휠, 거기다 플러스 미쉐린 PS4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앞 범퍼 스포츠한 느낌, 공기가 굉장히 컸죠. 거기에 그릴 느낌도 다르고, 헤드램프 블랙 베젤, 뒷범퍼에 듀얼 머플러 플러스 디퓨저까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인데, 이 정도 가격에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주행 성능도 1.6L 싱글 터보 엔진을 달았는데 좋아요. 이게 최대 토크 27kgm, 최대 출력 204마력,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도심에서 타기에 전혀 문제 없고요. 서스펜션 처음 탔을 때 좀 너무 딱딱한 세팅이다라고 약간 이질감 느낄 수 있지만 타다 보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 오히려 이거 너무 좋아, 나 이 정도 세팅으로 계속 타고 싶어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적응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i30 N9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리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